네, 대성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8페이지 임신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차시에는 임신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학습지 잘 보시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필기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임신 계획이라는 것은 태어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임신 시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되는데요. 사실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족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족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한지, 그리고 경제 사정이 괜찮은지, 현재 직장이나 이런 부분의 상황이 어떤지 고려해서 자녀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터울을 모를까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거는 자녀의 나이 차라고 보시면 돼요. 2명 이상 낳게 되면 아무래도 첫째하고 둘째하고 나이가 이제 얼마가 차이 나느냐, 둘째랑 셋째랑 얼마나 나이가 차이 나느냐, 이거를 터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터울과 자녀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피임이죠. 그래서 이 임신 계획 전에는 가족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안에는 피임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 그 학습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괄호가 하나 있죠? 거기 피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나 육아 계획 같은 걸 함께 고려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휴가나 휴직을 계획을 세워서 양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 임신 계획을 하면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여자 몸에서 임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자를 생산하는 이제 남자의 몸도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자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 그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임신을 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혈액 검사, 간염, 그리고 암, 풍진, 성병 등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괄호 안에 혈액, 간염, 암, 풍진, 성병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풍진 같은 경우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 여성이 풍진에 걸리게 되면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성인한테 풍진은 별 큰 질병이 아닌데 이 풍진이 걸린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그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전에 교과서에서는 지금 3개월 전에는 그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왼쪽에 조그만한 글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임신 6개월 전에는 풍진 예방 접종을 맞고,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3개월까지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해요.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새 생명을 맞이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임신 전에는 굉장히 행복한 그 미래만 꿈꾸지만 양육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것이, 정신적 성숙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번 시트는 임신 전에 해야 할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풍진이나 수도 같은 경우는 항체가 없는 경우는 최소 3개월 그 접종을 한 후에 3개월간 피임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간염 같은 경우에 항체 없을 때 접종을 하는 거,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도 어릴 때 맞을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생겨난대요. 물론 다른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도 있긴 하지만 가장 이제 원인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여자뿐만 아니라 그 남성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인유두통 바이러스는 남성이 여성한테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성병에서 나오겠지만 곤지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콘딜로마라고 부르는 이 성기사마귀가 이 인유두통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인유두통 바이러스는 꼭 여성한테만 생긴다라고 볼 수 없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 뭐 둘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미리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유일하게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암이라고 하니까 네, 암 예방에 도움이 자, 이번에 성병이에요. 우리가 임신 준비할 때 성병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성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뒀을 때 아주 큰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성병도 내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네, 그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성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일단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있거나 그 생식기 부분에서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아까 나온 여기 여성도 마찬가지로 거품 같은 거 혹은 백색이나 황색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 그리고 아랫배가 굉장히 아픈 거. 네, 압통, 눌리는 듯한 통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식기 주변이 손상되거나 돌출, 그리고 발진, 빨갛게 일어나는 이런 거, 아니면 가렵거나 붓고 발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너무 피로하거나 이제 심해지면 구토나 복통, 관절통까지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아요.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 불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주요 성병 중에 유명한 성병 몇 가지 그리고 흔히 잘 나타나는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게 임질인데요. 그 학습지 중간쯤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임질은 그 원인이 어디에 포함되나요? 네, 그죠. 세균에 의한 성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에 의한 건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 임질은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생식기 부분이 굉장히 몸 안쪽에 있잖아요. 특히 여성인 경우는 더 하고요. 그럴 때 이런 자궁경부나 자궁 그리고 요도 이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증식을 잘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균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좀 놔두는 경우는 또 심각해지는데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나중에 불임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괄호에 꼭 적어야 될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재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걸렸다고 내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치료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이즈나 매독같이 그닥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 최근에 이제 슈퍼세균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이를 하면서 점점 강력한 세균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뒤에 이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성관계를 통해 이제 전파를 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산모가 신생아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해요. 네, 엄마가 아이한테 태어나면서 직접 감염을 시키는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수직 감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산모가 신생아에게 감염시켰구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질이
세균,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를 선생님이 좀 찾아봤거든요. 요새 표준 항생제라는 이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이런 슈퍼 임진균이 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영국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임실이 감염돼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쓰는 이제 항생제죠. 이 두 가지가 다 듣지 않아서 엄청나게 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슈퍼 그 임질균이 출현하면서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면 이제 이게 방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불임, 그리고 만성 골반통,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불임과 부고한 염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독이에요. 자, 매독은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세균에 의한 성병이죠. 세균에 의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매독 같은 경우는 피부와 점막층의 상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 넘어지거나 까져서 살갗이 벗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혈관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항생제가 없다 보니까 매독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성병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빨리 발견해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나을 수 있어요. 그 임실과 마찬가지로 매독 같은 경우도 수직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한번 받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치료를 빨리 못하면 큰 위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잠복기가 이 매독이라는 질병이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간단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면 뒤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 뭐 처음에 반점이 생기면 1기, 그리고 발진이나 궤양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2기, 그리고 이제 이때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이제 운동조절 장애부터 마비, 실명, 치매 그리고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성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기 매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2기 매독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궤양이라고 표현하는 거, 구멍이 이렇게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신경계에까지 퍼지면서 마비가 오고 실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는 클라미디아입니다. 클라미디아는 그 원인이 마찬가지로 세균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성병의 원인을 그 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러면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치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치유가 잘 안 되고 방치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생식기계에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그럼 결국 이게 불임이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산모에 의해 감염된 신생아, 수직 감염이 되게 되면 신생아가 폐렴이나 그 결막염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이 병 자체가 되게 심각하다, 뭐 되게 아프다 이걸 떠나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음부포진이에요. 자, 음부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바이러스. 그래서 그 세균에 의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음부포진을 우리가 헤르페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헤르페스라고 하면 우리 피곤할 때 생기는 얼굴에 이제 생기는 뭐 일형 그 입 주변에 생기는 걸 이제 일형 헤르페스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형이라고 했을 때, 헤르페스 2형이라고 했을 때 성병에 해당되는 헤르페스라고 네, 말을 합니다. 외국에선 그래서 헤르페스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 주변에 난 걸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게 성병이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2형이라 헤르페스 2형, 그 음부포진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성병에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 헤르페스의 특징은 뭐냐면 수포예요. 수포들이 이제 그 생식기, 질이나 성기 이런 데에 막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구강성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입 주변, 뭐 또 항문 주변, 엉덩이 주변에도 이런 수포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 그 바이러스의 특징상 완치가 안 된다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인 거고,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성병 아닌 일형패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우리 입 주변에 생기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제 바르잖아. 항바이러스제 바르면 좀 잠시 누그러드는데 우리가 또 무리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다시 그 부분에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완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음부포진, 다른 말로 헤르페스 2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곤지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까 앞서서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얘기했을 때 나온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유주둥 바이러스, 그리고 또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기사막이라고도 하고 학습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도 하죠? 콘딜로마라고도 부릅니다. 콘딜로마라고도 불러요. 이 성기사마귀는 앞에 나온 그 음부포진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차이점은 음부포진은 아까 수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곤지름 같은 경우는 사마귀 형태예요. 좀 단단한 특징이 있고요. 육안으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도 이 곤지름 같은 경우는 아까 인유주둥 바이러스로 전파가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그 성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대부분은 접촉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왜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났지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미리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이 콘딜로마, 곤지름 때문에 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성병이죠. 에이즈예요. 에이즈의 그 치료법 이런 거는 선생님이 또 따로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건데요. 이 에이즈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해야 되나?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나서 이게 너무 심해져서 다른 질병이 왔을 때 회복이 안 되는 병이 에이즈예요. 그래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고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HIV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프거나 외부에서 질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그죠? 그리고 그런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HIV가 체액에 많이 다량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혈액, 정액, 질 분비물, 그리고 모유액까지 많은 양 존재를 하게 돼요. 침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침은 체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게 아까 오해한다고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 걸로는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뒤에
가장 그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자, 치료 방법은 여기 칵테일 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치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HIV 그러니까 HIV를 그 좀 활동을 저하시키는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를 개발이 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쓴다 해서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은 선생님 PDF 파일로 올려놓고 학교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이즈는 성접촉 혹은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그리고 모체에서 신생아로 전파되는 거, 수혈이나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거, 이런 이유로 전파가 돼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확률을 한번 보세요. 의외로 성적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죠? 수혈에 의한 거는 거의 뭐 100% 가깝고, 그 다음 수직 감염이라고 말하는 것도 25에서 30%로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왜 이게 성병이냐? 이렇게 수직 감염되거나 아니면 수혈에 의해서 전파되는 확률은 높지만 그런 빈도수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성관계에 의한 감염의 확률은 낮지만 이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이런 횟수가. 성접촉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말 이 에이즈, HIV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에이즈는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에는 임시 계획과 준비, 그 중에 피임하고 인공 수정 같은 그 임신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